비 내리는 서울 장례식장 앞 도로엔 검은 우산들이 줄지어 서 있다. 어둡고 축축한 밤 공기 슬픔과 분노가 얽혀 뼈속까지 스며든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쏠린다. 박광호 맞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은 채 느릿하게 걸어 들어온다. 그 뒤로 장두식, 김용태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조용히 뒤따른다. 박광호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장례식장 전체를 훑어본다. 이런 장례식 국가장이 따로 없네. 너희들 진짜 과하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어딘가 위협적이다. 사람들 사이로 낮은 한숨소리가 흐른다. 장두식이 피식 웃으며 김용태의 어깨를 툭 친다. 야, 저 여자 표정 좀 봐라. 감정이라는 게 있긴 한가 몰라. 김용태는 어깨를 으쓱한다. 지금쯤 눈물이라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우리가 봐줄 수도 있을 텐데 말이지. 둘은 키득거리며 서로를 본다. 윤서진은 영정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검은 군복에 단추 하나하나까지 반듯하게 채워져 있다. 손등엔 하얀 핏줄이 도드라진다. 박광호가 관 앞으로 다가가 고인의 사진을 내려다본다. 군대에서 뭘 했든 사회에선 아무도 기억 안 해. 그는 한참 사진을 노려보다 윤서진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윤서진 명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긴 돈과 힘이 법이야. 박광호 콧방귀를 낀다. 김용태가 구두로 하얀 국화를 밟아 으깨며 말한다. 누구 하나라도 우리한테 대들면 오늘 여기서 영정이 2개가 더 늘어나겠지. 장두식이 낮게 웃으며 윤서진의 동생 윤승민 쪽을 슬쩍 노려본다. 윤승민은 입술을 꽉 깨물며 몸을 떨고 있다. 최만식 백발의 노인은 구석에서 2 손을 모아 조용히 중얼거린다. 제발 오늘만은 아무 일도 없길. 박광호가 윤서진 쪽으로 다가간다. 그의 손끝이 영정 옆의 향을 건드린다. 여기선 우리 말이 곧 법이야. 착각하지 마. 경찰도 군대도 아무도 못 건드려. 그는 속삭이듯 말한다. 윤서진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리지만 곧 다시 강해진다. 그녀는 침묵 속에 관 옆에서 손을 가지런히 모은다. 김용태가 장례식장 가운데를 휘젓고 다닌다. 그가 차가운 눈빛으로 윤서진을 쳐다본다. 내 시대는 끝났어. 이제 누가 지켜줄 건데. 그 말에 장두식도 거들며 웃는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두려움만 남지. 누군가 뒷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움켜쥔다. 눈물이 한 방울 바닥에 떨어진다. 장례식장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긴장으로 뒤덮인다. 박광호가 주변을 둘러본다. 군복 별 의미 없어. 여기선 힘 있는 자만 살아남지. 그는 마치 군중 속에 있는 아이를 보는 듯 윤서진을 무시한다. 윤서진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광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다. 말없이 깊은 증오가 눈동자에 맺힌다. 박광호가 더 가까이 다가와 귓가에 낮게 속삭인다. 오늘은 그냥 넘겨. 쓸데없는 용기 부리면 내 가족 전부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 윤서진은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장두식이 뒤에서 박광호를 바라보며 형님, 저 여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들 저러다 울겠죠. 김용태가 어깨를 으쓱하며 이런 분위기 아주 맘에 드네. 쫄아서 아무도 소리 못 지르잖아. 박광호는 모두를 둘러보며 장례식장 중심에 우뚝 선다. 그가 잔을 들어 술을 따르자 조폭들이 따라 술을 마신다. 최만식이 조용히 나가려다 박광호의 눈빛에 얼어붙는다. 그냥 앉으세요. 아무도 어디 못 가.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 박광호가 다시 윤서진을 노려본다. 내일 신문에 내 가족 이름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지. 조용히 넘어가라. 침묵. 빗소리 누군가의 숨죽인 울음 촛불이 흔들린다. 윤서진 아주 낮게 눈을 내리깔고 오늘 밤 너희 이름 모두를 내가 지워주겠다. 그 목소리는 서늘하고 조폭들은 눈길을 피한다. 누군가 컵을 떨어뜨리는 소리 긴장감은 절정에 달한다. 밖에선 천둥 소리가 울리고 장례식장은 폭풍 전야의 침묵에 잠긴다. 장례식장 바깥에선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진다. 실내는 정적과 무거운 긴장만이 가득하다. 검은 양복의 조폭들이 양옆에 흩어져 앉아있고 술병이 이리저리 오간다. 박광호가 술잔을 높이 들고 눈을 치켜뜨며 말한다. 겁먹지 말고 마셔라. 오늘은 축제야. 죽은 자를 위한 마지막 파티니까. 조폭들이 박장대소한다.
그 소리에 구석에 앉아있던 아이가 엄마 품에 얼굴을 묻는다. 장두식이 옆에 앉은 김용태를 쿡 찌른다. 저 여자 표정 좀 봐. 아무 감정도 없어 보이네. 김용태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눈물 한 방울 흘리면 우리가 봐줄지도 모르지. 둘은 낮게 웃으며 시선을 주고받는다. 윤서진은 영정 앞에 서 있다. 정갈한 검은 정장 단정히 묶인 머리카락, 손등의 핏줄이 하얗게 도드라진다. 박광호가 관 앞으로 다가가 고인의 사진을 노려보다가 윤서진을 바라보며 빈정대듯 말한다. 군대 명예 그런 거 이제 소용없어. 여긴 돈과 힘만이 법이다. 김용태가 앞으로 나와 흰 국화를 구두로 밟으며 말한다. 우리한테 까불면 오늘 여기서 영정이 2개 더 늘어나겠지. 장두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윤서진의 동생 윤승민 쪽을 바라본다. 윤승민은 입술을 깨물며 분노와 두려움에 온몸을 떨고 있다. 구석에서 백발의 노인 최만식이 2 손을 모으고 조용히 중얼거린다. 제발 오늘만은 아무 일도 없길. 박광호가 윤서진 곁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인다. 오늘은 그냥 넘겨. 쓸데없이 날뛰면 내 가족 전부 사진으로 올려야 할지도 몰라. 윤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차가운 눈빛으로 박광호를 응시한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주먹을 꼭 쥐고 있다. 장두식이 작게 속삭인다. 형님 저 여자 아무것도 못해요. 다들 겁먹고 있으니 괜찮아요. 김용태가 어깨를 으쓱이며 분위기 아주 마음에 들어 아무도 소리 못 지르지. 박광호는 잔을 들어 술을 따른다. 조폭들도 뒤따라 술을 들이켜며 웃음소리가 더욱 커진다. 최만식이 살짝 일어서려다 박광호의 날카로운 시선에 다시 자리에 앉는다. 그냥 앉으세요.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가.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 박광호가 다시 윤서진을 바라본다. 내일 아침 뉴스에 내 가족 이름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 조용히 넘어가라. 그는 일부러 윤서진의 얼굴 가까이에 손을 뻗어 도발하듯 한다. 침묵. 촛불이 흔들리고 빗소리만 더 세차게 들린다. 윤서진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오늘 밤 너희의 질서가 무너진다. 그 목소리는 분노와 결의로 가득하다. 그 말을 들은 김용태가 눈치를 보며 작게 중얼거린다. 뭐래? 저 여자 진짜 이상하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다. 누군가 컵을 놓치는 소리 조용한 울음소리 빗소리가 뒤엉킨다. 밖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장례식장은 폭풍 전야처럼 조용해진다.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진다. 조폭들은 더 대담하게 술을 따르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차가운 정적을 파고든다. 박광호가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으며 주변을 둘러본다. 오늘 정말 재밌는 밤이네. 죽은 자를 기리기엔 너무 시끄럽지 않나. 한 조폭이 문 쪽으로 다가가 박광회에게 낮게 속삭인다. 형님, 문 밖에 경찰이 서 있는데 그냥 두실 거예요. 박광호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인다. 신경 쓰지 마. 여기선 우리가 법이야. 경찰은 문틈으로 조용히 안을 들여다보다 조폭의 차가운 시선에 바로 뒤돌아 나간다. 조폭들 사이에서 비웃음이 번진다. 장두식이 술잔을 흔들며 김용태에게 속삭인다. 저 여자 딱 봐도 강해 보이지만 여기선 별거 아니야. 김용태가 비웃으며 답한다. 그래도 곧 울지 않을까 우리 형님 앞에선 다 똑같지. 윤서진은 영정 앞을 한 치도 움직이지 않는다. 얼굴에 감정이 사라졌고 그때 한 조폭이 일부러 영정 앞 국화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린다. 흩어진 꽃집 위로 구두 자국이 깊게 남는다. 윤승민이 2 손을 떨며 윤서진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한다. 누나, 저 사람들 진짜 너무해. 윤서진은 짧게 동생을 바라본다. 아주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지금은 움직이지 마. 아직 우리 때가 아니야. 윤서진 동생을 진정시키며 박광호가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친다. 여기서 뭘 해도 소용없어. 경찰도 군대도 오늘은 힘이 없다. 그는 술을 한 번 더 들이켜며 모두를 노려본다. 최만식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예전엔 군인이라고 하면 다 존경했지. 지금은 돈이 모든 걸 결정하네. 박광호가 일부러 크게 외친다. 그래, 세상은 변했지.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거야. 훈장 계급, 여기선 아무 의미 없어. 조폭 한 명이 관 위에 소주를 붓고 술병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잔인한 웃음이 장례식장에 번진다. 그 순간 윤서진의 휴대전화가 조용히 진동한다. 그녀는 아주 신중하게 화면을 확인한다. 화면에는 짧은 암호 메시지가 뜬다. 작전 개시 20분 전, 대기. 윤서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으며 입술을 꽉 깨문다. 표정은 더욱 냉정해지고 눈빛엔 서서히 복수의 불길이 피어난다. 김용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저 여자, 뭔가 느낌 이상하지 않아. 장두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광호를 바라본다. 그래도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형님. 박광호는 느긋하게 웃으며 말한다. 걱정 마. 오늘 이 방에서 내 허락 없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장례식장 안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 누군가 잔을 떨어뜨리는 소리, 어린아이의 억눌린 울음, 그리고 밖에서는 번개가 내리친다. 윤서진의 두 눈동자는 복수의 결의가 점점 깊어간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장례식장에 깔린 정적을 더 짙게 만든다. 실내에는 조폭들의 거친 웃음과 술 냄새 그리고 숨막히는 긴장만이 감돈다. 박광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탁탁 두드리며 거만하게 말한다. 오늘 밤 누가 이곳의 주인인지 확실히 보여주겠다. 그의 목소리엔 위협과 오만이 뒤섞여 있다. 장두식이 크게 웃으며 술잔을 들이킨다. 군인 명예, 여기선 아무 소용없지. 우리말 안 듣는 사람은 못 살아나가. 조폭들이 낄낄거리며 술을 따른다. 김용태가 술잔을 들고 윤서진 앞으로 다가온다. 그녀를 내려다보며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말한다. 받으세요, 윤서진 씨. 죽은 자를 위한 건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가 왔다는 의미로도. 윤서진은 술잔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린다. 그녀의 눈빛은 냉정하게 영정사진을 응시한다. 단정히 묶인 머리카락이 어깨를 스치고 그녀의 손은 조용히 주먹을 쥐고 있다. 김용태는 빈잔을 허공에 내던지듯 내려놓으며 혼자 비웃는다. 그때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던 한 여성 조문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낸다.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여기는 죽은 이를 위한 자리입니다. 그녀의 말에 조폭 중 한 명이 시끄럽다 고 소리치며 위협적인 눈빛을 보낸다. 여성은 겁에 질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다. 박광호가 장례식장을 가로질러 윤서진 앞에 다시 선다. 그녀의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아직도 포기 안 했나 보네. 오늘은 그냥 조용히 넘겨. 괜히 나서면 내 가족 사진이 영정에 더 붙을 수도 있어.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차가운 눈으로 박광호를 바라볼 뿐이다. 조폭들은 한쪽 구석에서 술을 마시며 서로를 밀치고 소리를 높인다. 누군가는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꺼내 출입이 차단됐음을 확인한다. 조폭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 일으키면 끝이라며 속삭인다. 최만식이 슬쩍 윤서진 쪽으로 다가와 걱정스럽게 속삭인다. 서진아, 지금은 절대 움직이지 마. 이 사람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윤서진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만이 남아있다. 박광호가 마지막 잔을 들고 크게 외친다. 여기 있는 누구든 내 명령을 거스르면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난다. 조폭들이 잔을 부딪히며 우렁차게 화답한다. 장례식장에는 다시 한번 침묵이 찾아온다. 빗소리 촛불의 흔들림, 그리고 윤서진의 단단히 쥔 손끝.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다. 장례식장 안에는 술과 땀, 긴장, 두려움이 점점 진하게 배어든다. 박광호는 윤서진을 지그시 바라보며 느릿하게 의자에서 몸을 일으킨다. 윤서진, 여기선 내 계급도 명예도 필요 없어. 내가 말했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세운 질서만이 법이다. 박광호의 목소리엔 조롱과 위협이 가득하다. 장두식은 술잔을 높이 들고 외친다. 오늘 밤은 우리 세상이다. 이 안에서 우리 목소리 외에 다른 소린 필요 없어. 조폭들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웃고 긴장된 분위기를 억지로 흩뜨린다. 김용태는 천천히 윤서진 앞으로 다가간다. 그녀를 내려다보며 낮고 거만한 목소리로 속삭인다. 지금이라도 머리 숙이면 우리 형님이 다 봐줄 수 있어. 괜히 고집 부리다가 더 망가질 필요 없잖아. 윤서진은 그를 차갑게 올려다본다. 내가 두려운 건 너희가 아니야. 그녀의 말엔
미동도 없는 결의가 담겨 있다. 김용태는 당황해 얼굴을 돌리고 한 걸음 물러선다. 박광호가 그 장면을 보며 코웃음을 친다. 봐라. 네가 아무리 강한 척해도 결국 선택은 우리 손에 있어. 윤승민은 한참 망설이다가 누나 곁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속삭인다. 누나, 제발. 오늘만은 그냥 참자. 가족 중에 또 누가 다치면. 윤서진은 동생의 손을 가볍게 잡고 잠시 눈을 맞춘다. 승민아, 걱정하지 마. 절대 네가 다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동생을 안심시키려 애쓴다. 그때 조폭 한 명이 영정 앞에 놓인 향을 발로 걷어차 바닥에 떨어뜨린다. 하얀 국화와 향이 바닥에 흩어지며 모두의 시선이 윤서진에게 쏠린다. 박광호가 천천히 윤서진 앞에 선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오늘 여기서 조용히 끝내든가 아니면 우리 방식대로 끝장내든가. 그녀는 흔들림 없이 박광호의 눈을 바라본다. 네가 정하는 끝이 내겐 아무 의미 없다. 정적이 길게 이어진다. 조폭들도 이 순간만큼은 말을 아낀다. 박광호는 한참을 노려보다가 피식 웃으며 다시 자리에 앉는다. 조폭들은 술잔을 채우며 긴장을 풀려 애쓰지만 윤서진의 냉철한 눈빛과 단단히 담은 입술엔 한치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는다. 밖에서는 천둥이 또 한 번 요란하게 울린다. 윤서진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더욱 타오르고 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아직 오지 않은 순간을 기다린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진다. 장례식장 내부는 조폭들의 숨소리와 잔잔한 음악 소리만이 가득하다. 모두가 윤서진을 주시한다. 그녀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핀다. 조폭 중 한 명이 슬쩍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장두식에게 묻는다. 형님, 진짜 그냥 두실 거예요. 저 여자 뭔가 이상합니다. 장두식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작게 대답한다. 괜찮아. 박광호 형님이 있으니까 별일 없을 거야. 겁만 주면 저 여자도 결국 무너진다. 박광호가 조용히 웃으며 일어나 윤서진 앞에 선다. 아직도 눈빛이 살아있네. 근데 이 방 안에서는 네가 뭘 해도 소용없어. 오늘은 그냥 굴복해. 내 가족까지 더는 다치지 않게. 윤서진은 차갑게 박광호를 바라본다. 지금 당장은 네가 주인일지 몰라도 오늘 이 방에서 나가는 건 네가 아닐 거야. 그녀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다. 박광호는 짧게 비웃는다. 조폭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본다. 그때 조폭 한 명이 문 쪽에서 신호를 보낸다. 외부 연락 다 끊었습니다. 출입문 완전히 잠갔어요. 박광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조폭들 중 일부는 서로 눈치를 주며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주머니 속에서 칼이나 몽둥이를 만지작거린다. 누군가는 윤서진 쪽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윤승민이 누나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인다. 누나, 진짜 무슨 생각이야. 그냥 버티자 부탁이야. 윤서진은 동생의 손을 살며시 잡는다. 승민아,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 모든 건 내가 책임질 거야. 그녀는 동생에게 짧은 눈빛을 주고 다시 앞을 응시한다. 그 순간 윤서진의 휴대폰이 바지 주머니에서 살짝 진동한다. 조용히 손을 넣어 확인하니 화면에 5분 전 작전 개시 준비라는 메시지가 떴다. 윤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쉰다. 주변에 공기마저 가라앉는 듯한 긴장감. 조폭 한 명이 슬쩍 그녀 곁을 지나가다 귓가에 속삭인다. 여기서 소리라도 지르면 바로 끝이야. 내 가족까지 생각해.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차갑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상대를 응시한다. 박광호는 모두를 한 번씩 둘러보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누구든 내 질서에 도전하면 그 자리에서 끝난다. 라고 선언한다. 장례식장 전체가 다시 조용해진다. 모두의 시선은 윤서진에게 향해 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움 없이 단단히 버티고 서 있다. 밖에서는 천둥이 거세게 울린다. 윤서진의 눈빛에선 마지막 결의가 빛나고 있다. 장례식장 내부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흐른다. 조폭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과 불안이 번진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그때 박광호가 느릿하게 테이블을 두드리며 모두를 노려본다. 여기 모인 사람들 잘 들어. 오늘 이 안에서 누구 하나라도 내 명령 어기면 그 자리에서 끝이야.
그의 목소리는 더 낮고 위협적으로 변한다. 윤서진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영정 앞에 선다. 그녀의 두 손은 차갑게 식어 있지만 눈빛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 조폭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박광획에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묻는다. 형님, 저 여자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을까요? 뭔가 불길합니다. 박광호는 짧게 대답한다. 쓸데없는 소리마. 군인 출신이라 해도 여기선 별거 아니다. 그때 한 조폭이 조문객 중 한 명을 억지로 끌어내어 바닥에 주저앉힌다. 여기서 소란 피우면 다 똑같이 당하는 거야. 알겠지? 고함 소리에 모두가 움찔하며 숨을 죽인다. 윤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잠시 눈을 감는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센다. 그녀의 휴대폰이 바지 주머니에서 아주 미세하게 진동한다. 손끝에 힘을 주며 3분 전 준비 완료 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조폭들 사이에 불안한 속삭임이 번진다. 이 여자 뭔가 느낌이 이상해. 아까부터 표정 하나 안 바뀌잖아. 괜히 건드렸다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박광호는 그런 분위기를 제압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내려다본다. 겁먹지 마라. 여기서 힘을 쓰는 건 우리뿐이야. 윤서진은 그 순간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광호와 눈을 맞춘다. 묵직한 침묵 속에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울린다. 진짜 힘이 뭔지 오늘 네가 알게 될 거야. 박광호는 비웃으며 손을 내저은 뒤 네가 감히? 말끝을 흐린다. 하지만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한다. 그때 밖에서 번개가 강하게 내리치고 장례식장 전체가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가 다시 불이 켜진다. 누군가 조용히 숨을 들이쉰다. 조폭들 사이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닫는다. 윤서진은 마지막으로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단단하게 입을 다문다. 이제 그녀의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어둠 속에서 조명이 다시 들어온다. 짧은 정적 뒤 조폭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다. 박광호는 의자에 앉아 술잔을 비운 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친다. 이 분위기 지겹다. 누구든 기분 상하게 하면 바로 보내버려. 그의 말에 장두식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폭들은 더 거칠게 장례식장 안을 돌아다닌다. 누군가는 조문객의 어깨를 잡아 억지로 앉히고 누군가는 무표정하게 입구를 지킨다. 그때 윤서진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짧게 진동한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주머니 속 손가락만 움직여 메시지를 확인한다. 1분 전 전원 대기 짧은 암호다. 윤서진은 깊은 숨을 내쉰다. 그녀의 손끝이 조금 떨린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박광호는 주변을 돌아보다가 윤서진 쪽으로 다시 다가온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지.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용서 빌면 내 가족만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의 눈빛에는 조소와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다. 윤서진은 박광호를 정면으로 바라본다. 차가운 목소리로 내가 네 앞에서 무릎 꿇을 이유는 없어. 짧고 강한 대답이다. 순간 장례식장 전체에 정적이 흐른다. 조폭 한 명이 형님 그냥 끝내시죠 라며 성급하게 재촉한다. 그때 출입문 밖에서 아주 미세한 노크 소리가 들린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 문을 바라본다. 박광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누구야 이 시간에 입구를 지키던 조폭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려 한다. 윤서진은 그 찰나의 틈을 포착한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진다. 조문객들 중 누군가가 긴장한 채 입을 틀어막는다. 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숨을 죽인다. 조폭이 문을 조금 열자 바깥에서 찬 공기와 함께 짧고 빠른 발소리가 들려온다. 윤서진의 눈이 번뜩인다. 이 순간을 위해 그녀가 준비해온 모든 계획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다. 박광호는 미동도 없이 상황을 지켜본다. 그의 얼굴에도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친다. 장례식장 내부는 다시 한번 숨조차 쉴 수 없는 침묵에 빠진다. 이제 모든 것이 폭발 직전이다. 문이 천천히 열린다. 차가운 밤 공기가 장례식장 안으로 스며든다. 문틈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조용히 들어온다. 모두의 시선이 순간 그들에게 쏠린다. 박광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누구냐 여기가 어딘지 알고 들어오는 거냐.
입구를 지키던 조폭이 재빨리 두 남자를 막아서지만 남자들은 말없이 손을 들어 보이며 신경 쓰지 말라는 듯한 제스처를 보인다. 장두식이 불안한 표정으로 속삭인다. 형님, 혹시. 박광호는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내가 해결할 테니 다들 자리 지켜. 윤서진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지켜본다. 그녀의 시선이 남자들 손목에 감춰진 작은 통신기를 발견한다. 지원팀, 드디어 도착했다. 속으로 짧게 생각하며 주먹을 더욱 꽉 쥔다. 남자들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조폭들에게 말한다. 채 문제가 생겨 잠깐 들렀을 뿐입니다. 금방 나가겠습니다. 조폭들은 여전히 경계하며 눈을 떼지 않는다. 박광호는 남자들을 위아래로 쏘아본다. 괜히 이상한 소리 할 생각 마라.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끼어들면 바로 뒷세계로 가게 해줄 테니까. 남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장례식장 구석에 선다. 이 움직임 속에서 윤서진은 눈빛으로 빠르게 합을 맞춘다. 순간 조폭들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들에게 다가간다. 신분증 보여줘. 어디서 온 누구야? 남자들은 천천히 손을 들어 조용히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낸다. 그러나 동시에 윤서진은 그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도 긴장된 눈으로 지켜본다.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는다. 조폭들, 조문객, 박광호, 윤서진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폭풍이 오기 직전의 정적에 휩싸인다. 그 순간 밖에서는 번개가 강하게 울리고 실내의 전등이 한 번 깜빡인다. 윤서진의 심장이 크게 뛴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전등이 다시 깜빡인다. 조용하던 장례식장 안에서 한순간 미세한 긴장감이 폭발한다. 입구 쪽에 있던 조폭이 남자들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려 손을 뻗는 순간 남자 중 한 명이 순식간에 손목을 잡아 비틀어 제압한다. 뭐 하는 거야? 조폭이 외치지만 이미 귓가에 낮은 목소리가 들린다. 움직이지 마라. 순식간에 남자의 손끝에서 전기 충격기가 번뜩이고 조폭은 바닥에 쓰러진다. 모두가 당황해 움직이지 못하고 박광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친다. 뭐야? 이 자식들 다들 자바하지만 남자 둘은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입구를 빠르게 차단한다. 윤서진은 이 찰나를 기다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영정 앞에 잠시 고개를 숙인다. 그 순간 윤서진의 눈빛이 전혀 달라진다. 더 이상 피해자도 무력한 존재도 아니다. 조폭들이 우왕좌왕하며 입구로 몰려간다. 장두식이 뒤에서 고함친다. 윤서진,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끝은 똑같아. 윤서진은 냉정하게 장두식을 바라본다. 끝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다. 그녀는 남자들과 눈짓을 주고받고 바로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한다. 조폭 하나가 윤서진을 붙잡으려 다가오자 그녀는 그의 팔을 꺾어 단숨에 제압한다. 순식간에 장례식장, 아니 아수라장이 된다. 조문객들은 한쪽에 몰려 겁에 질려 있고 조폭들은 분노에 차 움직이지만 지원팀 남자 둘과 윤서진은 각각 맡은 위치에서 단호하게 저항하며 조폭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간다. 박광호는 난장판이 된 현장 한가운데서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얼굴로 소리친다. 마가 저 여자 먼저 잡아 하지만 조폭들은 하나둘씩 힘없이 쓰러진다. 윤서진은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본다. 조폭 한 명이 뒤에서 달려들자 그녀는 그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의 팔을 비틀어 단숨에 무장 해제시킨다. 순식간에 장례식장 안은 쓰러진 조폭들과 지원팀 그리고 윤서진만 남는다. 박광호는 뒤로 물러나며 두 눈을 부릅뜨고 상황을 믿지 못한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그의 목소리는 흔들린다. 윤서진은 짧게 대답한다. 이제 내 세상은 끝났어. 밖에서는 폭우가 거세게 내리고 실내에는 윤서진의 짧은 숨소리와 여전히 결의에 찬 눈빛만이 남아있다. 장례식장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다. 조폭들은 대부분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거나 꼼짝 못하고 조문객들은 충격에 휩싸여 숨도 크게 쉬지 못한다. 박광호는 천천히 뒷걸음질치며 입술을 깨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윤서진을 노려본다. 이게 말이 돼. 네가 혼자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만든 거냐? 윤서진은 박광호에게 차분하게 다가간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전혀 없다.
지원팀 남자 둘이 조용히 주변을 감시하며 조폭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단속한다. 박광호가 마지막 남은 조폭 한 명을 붙잡아 앞에 세우려 하지만 그 조폭도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한다. 윤서진이 가까이 다가서며 박광호의 바로 앞에서 멈춘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한다. 네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오늘 처음 보는 힘이 아니다. 지금까지 네가 짓밟아온 사람들의 모든 한이 여기에 있다. 박광호는 겁에 질려 한 발 뒤로 물러선다. 손을 들어 위협하려고 하지만 더 이상 그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건다. 윤서진이 박광호의 시선을 똑바로 받아낸다. 여기서 끝내는 건 내가 아니라 네가 해온 짓들의 대가다. 박광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의 얼굴엔 두려움과 분노 절망이 뒤섞여 있다. 윤서진은 마지막으로 영정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지원팀이 조폭들을 결박하고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박광호는 결국 무릎을 꿇는다.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다. 윤서진의 차가운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마침내 이뤄낸 정의와 오랜 복수의 끝이 비친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장례식장 바깥에는 파란 불빛이 번쩍인다. 지원팀 남자 둘은 조폭들을 차례차례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윤서진은 마지막까지 박광호를 응시한다. 박광호는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어 저항하려 하지만 이미 모든 힘이 빠진 얼굴이다. 네가 대체 누구길래? 목소리는 거의 떨려 나온다. 윤서진은 짧게 대답한다. 나는 네가 짓밟아온 사람들의 이름이야. 그녀의 한마디가 장례식장 전체를 울린다. 문이 크게 열리며 경찰관들이 빠르게 안으로 들어온다. 경찰들은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과 박광호가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보고 바로 수갑을 채운다. 경찰관 한 명이 윤서진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묻는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서진은 차분하게 답한다. 범인들은 이 안에 모두 있습니다. 목격자는 저와 이분들입니다. 그녀는 조문객들을 바라본다. 조문객들 중 한 노인이 용기를 내어 경찰에게 진술한다. 저 여자가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만약 윤서진 씨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관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조폭들을 차례로 차 밖으로 끌고 나간다. 지원팀 남자들은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장례식장 안은 다시 정적에 쌓인다. 조문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누군가는 윤서진에게 조용히 다가와 손을 꼭 잡고 감사 인사를 전한다. 윤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히지 않는다. 모든 감정이 차갑게 식은 듯한 표정이다. 박광호와 조폭들이 경찰차에 실려 사라진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여전히 이어진다. 윤서진은 마지막으로 영정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고인의 사진을 바라본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이제 오랜 복수의 끝이 마침내 다가왔다. 장례식장 안에는 이제 조용한 침묵과 함께 지친 한숨만이 남아있다. 조문객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긴 악몽이 끝난 것을 믿기 어려워한다. 윤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영정 사진을 바라본다. 고인의 미소 마지막으로 들었던 따뜻한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친다. 지원팀 남자 둘이 조용히 다가와 작게 속삭인다. 이제 안전합니다. 밖으로 이동하시죠. 윤서진은 잠시 고개를 젓고 조용히 장례식장 한가운데에 선다. 그녀는 조문객들을 향해 침착하게 입을 연다. 여러분 모두 오늘 여기까지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조문객 중 한 중년 여성이 윤서진 앞에 와서 울먹이며 말한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려웠어요. 하지만 덕분에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윤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여러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있었던 일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 죄책감도 아무 두려움도 갖지 마세요. 장례식장 한쪽에서는 경찰이 현장을 정리하고 지원팀은 상황 보고서를 완성한다. 윤서진은 마지막으로 영정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눈에 오랜 슬픔과 복수의 고통이 조용히 스며든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기 시작한다. 장례식장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아침 햇살이 비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윤서진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조용히 진동한다. 그녀는 화면을 조심스럽게 확인한다. 임무 종료. 곧 연락하겠다. 짧은 메시지다. 윤서진은 조용히 숨을 내쉬고 영정사진 앞에서 스스로를 다잡는다. 장례식장에는 마지막 남은 조문객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뜬다. 조용한 작별 인사가 오가고 경찰과 지원팀은 차례차례 현장을 정리한다. 윤서진은 홀로 영정 앞에 남아 오래도록 사진을 바라본다. 그녀의 어깨엔 무거운 시간이 내려앉은 듯하다. 조용히 다가온 한 노인이 윤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한다. 용기 내줘서 고맙네. 이 동네 모두 다시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살 수 있게 됐어. 윤서진은 가볍게 고개를 숙인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더 이상 누군가가 고통받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조용히 떠난다. 밖에서는 비가 완전히 그쳤다. 고요한 새벽 장례식장 유리창 밖엔 햇살이 천천히 퍼진다. 지원팀 남자 한 명이 다가와 소곤소곤 묻는다. 이제 본부로 복귀하시겠습니까? 윤서진은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한다. 아니요, 조금만 더 여기 있고 싶어요. 그녀는 다시 영정 앞에 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잠시 눈을 감는다. 짧은 기도, 짧은 작별, 마지막 인사. 장례식장에는 희미한 햇빛이 영정사진과 윤서진의 굳은 표정 위로 조용히 내려앉는다. 그녀의 마음속에선 긴 복수와 고통, 그리고 정의의 무게가 조용히 가라앉는다. 아침 햇살이 장례식장 전체를 은은하게 비춘다. 윤서진은 마지막으로 영정 앞에 서서 오랜 시간 쌓인 슬픔과 분노, 그리고 복수의 끝을 조용히 가슴에 안는다. 그녀는 천천히 영정의 손을 얹고 속삭인다. 이제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누구도 당신 때문에 울지 않을 거예요. 지원팀 남자가 다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한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합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인다. 장례식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상쾌한 아침 공기와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경찰관들은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네고 지원팀은 조용히 뒷정리를 한다. 조문객들은 이미 모두 떠나고 이제 장례식장에는 윤서진 혼자만이 남는다. 그녀는 한동안 멈춰서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본다. 가혹했던 과거 끈질긴 싸움, 그리고 오늘 마침내 얻어낸 정의. 휴대폰이 진동한다. 짧은 메시지, 복귀 준비 완료. 윤서진은 조용히 숨을 내쉰다. 다시는 과거의 상처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본다. 맑게 갠 하늘 아래 긴 어둠이 물러나고 새로운 빛이 장례식장을 감싼다. 윤서진은 똑바로 전방을 응시하며 조용히 발걸음을 옮긴다.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다.